안녕, 곰돌이의 생각에 곰생이야. 오늘은 한동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한동훈이 사실 원래는 검사로 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발탁을 했지. 그리고 나서 한동훈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유가 이제 장관 시절 각종 이제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뭔가 민주당 의원들과 뭔가 얘기를 할 때 말발이 정말 대단한 거야, 한동훈이. 그래서 거의 한동훈을 이기는 민주당 의원을 못 본 것 같아. 마치 그 김문수가 민주당 의원들을 말로 처벌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 와, 엄청, 야, 대단하다 생각을 많이 했지, 나도. 그러면서, 아, 진짜 여당에 새로운 얼굴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인기를 힘입어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작년에 이제 올랐지. 그래서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부 편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윤 대통령도 많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웬걸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취임하고부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한동훈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이, 야당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런 공격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그 공격이 윤 대통령한테로 간 거야. 민주당한테로 간 게 아니라. 왜 그 공격이 민주당이 아니라 윤 대통령으로 바뀌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 그것도 좀 약간 의문이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은 배신자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 재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내가 서울 사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뭐 한동훈 관련한 현수막을 좀 뭐 걸어놨단 말이야. 뭐 지지자들이 뭐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좀 뭔가 그 느낌이 그 약간 소수 정당에서 걸어놓은 느낌이거든. 그 예전에 그 유승민이 박근혜 배신했던 그 배신자 프레임에 씌여가지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치 생명은 지금 끝난 것처럼, 그래도 유승민은 뭐 국회의원 몇 번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배신자 프레임 씌워서 날아갔지만,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못 해보고 달랑 뭐 1년 정도 뭐 대표만 하고 이제 배신자가 돼가지고 날아간 거니까, 사실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더 짧은 건 뭐 이거는 끝난 거지. 한동훈이 착각했던 게 항상 이런 말 했잖아. 대표로 있으면서 저희 국민의힘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뭐 국민의 뭐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했잖아. 굉장히 착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중도층의 표를 얻겠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의식해서 한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 가정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를 지지하는 40%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를 무조건 어떤 조건에서든 지지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도층도 우리가 흡수하겠다, 이 전략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한동훈이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그런 전략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수층 기존 콘크리트 40%가 좋아하는 그런 전략들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우리가 중도층을 뺏기 위한, 중도층 마음을 뺏기 위한 그 전략을 해도 그 보수층 40%는 알아서 그래도 우리를 지지해 주겠다. 그건 착각이었지. 착각 중에 착각이었지. 보수들은 한동훈처럼 그렇게 중도층을 위한 전략을 한다면 보수층은 떠날 수도 있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그 생각이 착각이었던 것 같아. 절대 지지 안 해줘, 보수층도.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표가 어떤 전략을 갖고 그 당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지지 안 해준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무조건 한동훈은 이제 보수는 다 우리 표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중도층 표도 이제 가져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수의 색채를 희미하게 해버린 바람에 이제 보수층들이 많이 떠났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야. 너무 보수층 표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근데 그건 되게 오만이었어, 오판이고. 그래서 절대 지지 안 해줘, 보수층 표도. 그 당대표가 또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 지지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중도층만을 위한 그러한 전략과 생각으로 임했다. 대표 시절. 그게 일단 보수표를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 재기는 힘들어. 그래서 한동훈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다 자기가 자초한 거지. 윤석열을 배신한 그 배신자와 그리고 중도층만을 위한 그러한 전략들을 세웠기 때문에 보수층들의 마음에 표를 얻지 못했던 거, 보수층들이 떠나갔던 거, 보수층은 언제나 우리를 항상 지지해 줄 거야라는 굉장히 큰 착각을 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들이지. 그래서 일단 한동훈이 대표 시절에 1년 동안 하면서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뭘까? 한동훈이 과연 어떤 큰 업적을 세웠을까? 가장 큰 업적을 세운 거는 윤 대통령 탄핵한 거지. 탄핵한 거잖아. 역시 배신자다워.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게 가장 큰 업적이야.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 탄핵이 이루어졌으니까 한동훈의 큰 성과지. 한동훈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의 적이었던 윤 대통령을 결국에는 탄핵시키는데 큰 이제 이바지를 한 꼴이 된 거고, 결국에는 자기 목적을 이루고 바로 떠났잖아. 사퇴했잖아 한동훈은.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뤘으니까 떠난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 굉장히 지금 분노스럽고, 솔직히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전에 말했잖아. 그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찬성표 던진 사람은 거의 다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다 던졌다고. 탄핵 찬성. 진짜 열받아 죽겠네 진짜. 아무튼 한동훈은 결국엔 자기 목적을 이루고, 탄핵이라는 목적을 이루고 이제 떠난 거지. 절대 얘는 더 이상 보수 국민의힘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돼. 그냥 제명시켜 버려야 돼.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의 또 가장 큰 실패가 뭐냐? 선거지, 선거. 솔직히 만약에 나 곰돌이의 생각이, 내가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그때, 나 분명히 이겼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요즘에 이슈되는 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이런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부정선거 이런 게 진짜 아니고 정말 뭐 공정하게 뭐 진짜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면 내가 그냥 이겼어, 민주당. 그러니까 뭐 비록 과반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보다 더 의석수는 많이 얻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뭐였냐면 선거 전략이었어. 한동훈이 들고 나온 게 뭐였어? 2조 심판. 나는 2조 심판이라 하길래 무슨 조선시대를 심판하다는 줄 알았어. 2조 심판이 뭐야? 난 진짜 어이가 없네. 민주당에서 윤석열 심판을 들고 나왔지. 근데 거기에 2조 심판이 될 것 같아? 왜 2조 심판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명분이 없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 이재명이랑 조국을 심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약했어, 우리 보수 측에서는. 그걸 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면 나는 이걸로 냈을 거야. 선거 대책을 이걸로 냈어야 돼. 뭐였냐면은, 그 2020년에 민주당이 그때 또 180석 돼가지고 4년 동안 이제 180석 거대 그 정당으로 해서 이끌어왔잖아, 국회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덜했지만 그때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법들 통과시키고 다 했단 말이야, 지들 마음대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날치기 통과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 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어야 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다 생각은 안 나지만 한 가지, 예전에 그 부동산 임대차 3법 그거 민주당에서 지들 날치기 해가지고 지들이 통과시킨 거거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막 그때 엄청 혼란스러웠잖아. 그 민주당 질 단독으로 다 통과시켜 버린 거거든, 그 법이, 임대차 3법이.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그때 힘들어했잖아. 그런 걸로 선거 전략을 세워야지. 나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그 선거 유세장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4년간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지들 마음대로 입법하고 지들 마음대로 날치기 법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특히 임대차 3법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지었다 폈다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민주당의 180석의 이 폭거,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나라를 짓무르는 이러한 꼴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가야 돼. 거대 야당의 폭거,
180석의 폭거 이거를 집중해서 나가야 됐었다고. 그걸 국민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야.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민주당 180석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볼 일들이 많았었고 앞으로도 많겠구나. 더 민주당한테 표를 주면.'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임대차 3법 외에도 그 외에도 난 다 생각은 안 나지만 4년 동안 민주당이 180석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 준 그런 법안들 있잖아. 날치기 통과하면서. 그런 걸 다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로 던졌으면은 선거 이겼어 이번에. 근데 2조 심판이 뭐냐고 2조 심판이.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한동훈이 말아 먹은 거지. 앞으로 저기 뭐 총선 대선 저 곰돌이의 생각 저를 좀 그 전략위원장으로 좀 해 주세요.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전략을 짜 드릴게요. 알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의 핵심이지. 그렇다면 한동훈은 왜 윤 대통령과 그렇게 적이 됐으며 왜 윤 대통령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생각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일단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이게 나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검사 시절 때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연히 상사고 그 한동훈은 그 밑에 이제 후배, 그러니까 부하지 부하.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사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 관계는 계속 이어졌어. 근데 문제가 이제 한동훈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대표로 이제 취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상하 관계는 아니거든. 더 이상 상하 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면 대등한 관계지. 대통령이 뭐 이거 해 해서 예전처럼 한동훈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처럼 그렇게 복종하는 관계는 사실 아니거든.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한동훈 생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 이제 그러한 평등한 관계를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난 더 이상 너의 부하가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대표로 취임한 이후 한동훈이 그 이후에 대해 계속 윤 대통령이 뭔가 한동훈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당 대표란 한동훈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게 뭐 그러니까 유령 대표지 사실. 그러니까 말만 바지 대표지. 이게 뭐 대표로서의 그런 권한 자체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과 자기와의 관계와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반대를 안 해도 될 문제 같은 것도 시시건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한 대표로서의 평등한 위치를 이제 수호하고자 난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 이유가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윤 대통령의 같은 편이 돼서는 안 돼. 무조건 반대 세력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윤 대통령을 이제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윤 대통령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었던 거야. 자기의 사적인 입장과 자기의 사적인 감정. 그걸로 이제 당이 말아먹은 거고 국민의힘이. 그런 사적인 이유로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오면 안 됐어.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었고 사실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랑 윤 대통령 난 사이가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하거든. 크게 뭐 그런 이슈도 없었고 근데 당대표가 되면서 한동훈이 더 이상의 윤 대통령과의 상하 관계를 정리하고 평등한 관계로 가자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모든 윤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실과 그러한 적대 관계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이제 당대표로서의 뭔가 그런 지위는 찾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그런 목적을 이룬 건 맞아. 당대표다워졌다는 느낌은 맞는데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긴 했지만 그럼으로써 당과 윤 대통령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너무 애정했고 너무 사랑했던 국민의힘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단까지 왔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한동훈은 결국 당대표가 됐으면 안 됐다. 차라리 작년 1 월에 친윤계 의원들 차라리 지금의 뭐 권영세나 권성동이 대표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렇게 됐으면은 윤 대통령을 참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비록 지금도 이제 민주당이 많은 폭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대표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대통령이.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거 자체가 결국엔 사단이었어. 그게 사단이었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은 끝났다.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엮였기 때문에 정치 세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 이상 곰돌이의 생각이었어. 안녕.